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이 문제가요, 지금 여권의 어떤 공영방송 장악 시도다, 이런 비판을 지금 야권이 쏟아내고 있고요. 또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김희철 KBS 사장이 자신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게 그게 문제라면 정부가 그런 방침을 철회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지금 이런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또다시 논란을 지금 키운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어제 김희철 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수신료 징수하고 자신의 진퇴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일축한 지금 그런 또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철 사장이 분리징수 시에 사퇴하겠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읽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제안이죠. 아마도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제 면직에 이어서 KBS 옥죄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과 또는 국회에서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해 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보다는 KBS에서 이 이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분리징수를 이렇게 전환했을 때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자리가 있으면 국민들한테 좀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통합징수는 40년 전에 월 2,500원씩 이제 40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징수 방식이 징수율도 높고 징수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그걸 분리징수 방법으로 뭐 KBS를 보지 않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그 논리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니까 분리징수 할 때에도 그런 공론화의 과정들, 국회를 통한 공론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또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그 효율성과 정당성에서는 인정한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 KBS의 그 45% 정도의 수익이 급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지원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사 관저로 초청해서 만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강하게 또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민주당의 그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모두 또 생중계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싱하이밍 대사의 주요 발언을 정리를 해보면요. 한중 관계에 관련해서는 그 중한 관계가 지금 어려운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대만 등에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한국이 존중해야 한다.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는 대중 무역 적자는 탈중국화가 주요의 원인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 도발과 한미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도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합의를 했겠죠. 결국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서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 대사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한다. 이 부분에 베팅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돈을 걸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다음 대일 관계와 관련해서는요. 한중이 함께 저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두고서는 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정말 무례한 행동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싱 대사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정부랑 야당, 그 여야 간의 그 솔직한 대화들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야 간에 이렇게 정부랑 또 이렇게 관점의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중국 관계라든지 또 일본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아쉬운 거는 오히려 여야 대표들이 서로 그 외교장관들을 대사들을 바꿔서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좀 중국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좀 다독이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본 대사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이런 것들을 전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인태 전략에 한국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하면서 편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가치 외교, 진영 외교에 대해서 중국을 이렇게 따돌리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대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큰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도 했고 경제적인 상황에서의 지금 불안 요소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들은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뢰 외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G7 국가들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견제 속에서도 다시 협력하는 그런 기조도 바꿨고 미국과 일본조차도 중국과의 경제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좀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이제 민주당의 그 입장과 또 중국의 입장이 이제 맞아떨어진 측면에서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도 했고 그런 거를 좀 정부와 여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사실은 좀 이미 가치 외교, 미국의 가치 외교라든지 진영 외교에 대한 선언을 한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 우리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하는 그런 기제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현재의 그 상태, 내분 상황, 내홍 상황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상징적인 말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분당 상태, 바로 이건데요. 어제 다른 사람도 아닌 친명계 중진 안민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게 민주당 안에서 일종의 화두로 지금 떠오른 상태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안민석 의원의 의도는 이제 당에서 다양한 의견은 존재하는 거고 또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고 이번에는 당이 이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단결하고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도가 딸린 말이라고 좀 보고요. 사실 이번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게 뭐 공직자나 선출직을 뽑는 건 아니어서 검증에서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수습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의총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또 인선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걸 선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좀 공유해갖고 빨리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수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 윤리특위에 지금 윤리심사 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의가 15일 열리는데 과연 여기에 이제 김 의원이出席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김남국 의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일부 여당 인사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인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1대1 토론해보자 지금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그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자숙의 기간과 그 이제 검찰의 수사라든지 윤리특위의 조사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법적 그 혐의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었잖아요. 그런 그 관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소명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일 날 국회 윤리위 자문심사위에 출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5일로 하루 앞당겼습니다. 15일 당겼습니다. 네네. 그때 사실 초기에 너무 종합적인 그 설명을 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대응해서 각종 의혹들이 더 확대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15일 날 그 출석해서 종합적인 소명을 좀 하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얘기하는 뭐 장해찬, 김성호 의원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은 법적인 문제대로 그렇게 다퉈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